여러분, 정부가 국민연금에 SOS를 쳤다. 이 말은 여러분, 외환이 진짜 급하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가 기업에게 달러를 좀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해외 투자에 관련된 어떤 정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높아진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데 진짜 기획재정부가 말입니다. 국민연금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환해지에 적극 나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외환이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환해지에 적극 나서다 달라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요. 환해지 전략을 안 씁니다. 환오픈 전략을 씁니다. 환오픈 전략이란 말은 달러의 어떤 환율이 투자할 때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투자를 해놨을 때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달러로 투자를 해서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이중으로 오르는 거죠. 이중으로. 그죠? 그것도 수익이니까. 쉽게 말하면 환테크도 수익이니까 이중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해지 전략을 썼다 이 말은요. 원화가 변동으로 투자 수익률이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투자 방식을 환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변동률이 없다는 거예요. 변동률이. 변동률이 없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심각성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이 노후 자금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연금 내에 연금운용본부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득을 더 많이 내서 그죠? 국민연금의 어떤 이게 주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한다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바에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국민연금 스스로 줄여나간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부가 환오픈 전략을 써라 환해지 전략을 써라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정부가 진짜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 올라가잖아요. 1326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말입니다. 1326.1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1300원이라는 게. 1300원이라는 자체가 위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딱 그 짝이에요. 1300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로화도 떨어지고 앵화도 떨어지고 뭐 파운드화도 떨어지고 뭐
예, 스위스 프랑도 떨어지고 캐나다 달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 와중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말입니다. 예,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지금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환에 대한 위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아 다른 나라도 다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값도 좀 떨어지는 게 달러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 1,300원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든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1,300원이나 다른 나라의 환율과 우리 수출과의 관계를 역학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역학관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예, 독불장군처럼 예, 원화가 지금 너무 가치가 떨어졌다.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거의 뭐 27.8%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바꿔서 해외에 투자를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금액도 상당하니까 지금까지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예 2022년 2월 기준으로 보면 206조 4천억 원이나 해외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엄청나죠. 국민연금 투자액이 그죠. 206조 4천억 원이니까 대한민국의 올해 그 본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따지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규모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네, 해외에 투자하든 국내에 투자하든 이것을 간섭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요.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의견이고 권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기재부가 권고를 한다는 것은요. 예. 이게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해외 시장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환오픈 전략이 아니라 환해지 전략을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환에도 저는 위기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뭐 크게 위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니 뭐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했으니까요. 크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외환에도 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진짜 예, 뭔가 위험이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 외환 보유고를 보면 작년 10월 대비해 보면요. 309억 3천만 달러가 사라졌어요. 309억 3천만 달러. 5월 대비하더라도요. 94억 3천만 달러가 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이 4,382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요.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에 대한 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환은 지금 계속 제가 따라가면서 추세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국민연금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거든요. 또 관치한다는 이야기가 듣기에 충분하고 그렇게 관여했을 때 만약에 손실 나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외환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 내에서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외환이 지금 함부로 쓰여지고 있다. 저는
이게 원달러 환율을 막기 위해서 외환을 자꾸 갖다 푸는 거는요. 그만큼 애써 벌어온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낭비한다고. 예, 시장은 1,300원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1,300원은 유노멀이다. 유노멀이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될 일을 굳이 말입니다. 이렇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관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가면서 국민연금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간섭은 도가 넘으면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이면 본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요. 결국 연금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